안녕하세요. 하루의 달입니다. 이제 2월 21일 날 소방설비기사 기계 필기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자격증에 관한 자신감이 붙었고요. 확실히 일단 합격했습니다. 78점이었나? 70점 후반대로 합격했고요. 오늘은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의 약간 공부법을 좀 이제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 그 소방설비 기사 기계 필기를 계기로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 저만의 그 공부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자격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따게 된 이유는 커리어 쌓기 위해서 그리고 돈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요. 일단은 좀 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고 그리고 자격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따게 되었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현장에서 자격증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이제 시니어 분들이 이제 너무 자격증 많이 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느끼는 점이에요. 공부 좀 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만 일 시키면 일 잘할 것 같은 이미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자격증 대우는 자격증 수당이 또 따로 들어옵니다.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고요. 자격증 수당이 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격증, 일단 단순히 자격증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이론보다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중요하고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이 자격증을 왜 필요하냐? 말 그대로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자격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바탕이 되어 있으면 업무 적응 속도가 되게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표님의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생각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격증은 단지 자격 조건일 뿐이고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사 경력 2년 있고 이제 점검 업무에서 이제 3개월 됐거든요. 네, 그 생각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 또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은 일단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수첩이 요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기기사 있고, 네,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격증 수첩이 나오는데요. 요번 연도 목표는 설비기사 기계까지 따는 걸로 목표로 하고, 하여튼 저희 자격증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기사,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전기, 그리고 전기기능사,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 기기 필기 합격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필기에 대한 일단 필기 집중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전략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략이냐면 자격증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 조건이고 근데 들어가서는 또 실무에서 배우는 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이론을 다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최대한 빠르게 따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제가 왜냐면 전기기사를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1년 좀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 계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필답형이 있어요. 객관식 문제. 그래서 객관식보다는 그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위주의 필답형 위주로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로 할게요. 암기 문제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방 설비 기사 기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저의 공부법입니다. 첫 번째로 필기 공부인데 기출을 70%, 이론은 30% 정도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기준 해서 소요 시간은 직장인 기준으로 해서 전 직장인이니까 평일 평균 3시간을 공부했고요. 아침 1시간 그리고 저녁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일하면서 짜투리 시간엔 이론 그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강의는 물 뿜는 하마님의 강의랑 이창선 선생님, 가사내듀 이창선 선생님 그 강의를 들었고요. 1회독, 이게 회독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1회독은 굉장히 빠르게 기출을 분석을 했어요. 전기기사,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 전기, 그리고 소방설비 기계, 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사 자격증은 제가 이제 여러 개를 공부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1회독은 그냥 빠르게 기출 분석을 하는데 이게 한 9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됐어요. 왜냐면 처음에 공부하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막 뒤적뒤적 하다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분명히 짜증이 나서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소요되냐, 그게 저같이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제 시간을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9일, 정확히 9일 정도 소요됐고요. 이제 빠르게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은 문제를 그냥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쫙 나오면 그 지문을 읽고 한번 이런 그냥 이걸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형이다 생각하고 여기에는 뭐 스프링클러 설비 이 키포인트만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이 정도만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게 나오는구나 이 문제 이렇게만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문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양에서 문제는 요만큼 나오는구나. 이 문제가 나오는 그 부분 있잖아요. 과목. 그 부분을 찾으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1회독은 이렇게 빠르게 기출 분석을 했고요. 2회독은 이제 한번 훑어봤으니까 답도 한번 훑어봤으니까 보고 아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이게 그냥 자기 상식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찍었는데 이거 대충 이럴 것 같은데 이 답인데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었으면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대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이제 1회독처럼 그냥 빠르게 해설만 읽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감만 잡고 그냥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3회독 차에는 이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3회독 때는 어, 아 2회독이랑 3회독 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개년치 그 기출을 노트에 쓰면서 반복 풀이를 해봤어요. 이게 왜 했냐면 이제 어느 정도 1회독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했고 2회독으로 이제 아는 문제가 좀 생기다 보면은 이제 이론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론이 정립이 안 돼서 단위가 틀린다던가 아니면 조금만 뭐 실수를 해서 틀린다던가 하는 부분이 생겨요.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해서 조금 공부해서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시기가 2회독이랑 3회독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그때 딱 2개년치 24회 차랑 25회 차 딱 잡아가지고 6회분이죠. 그러면 그 6회분에서 유체역학만 제가 딱 잡아가지고 계산 문제만 그 단위 다 써보면서 공책 노트 정리하면서 풀었어요. 해설 여기 뭐라고 썼냐면 어, 손으로 그냥 해설을 다 따라 써봤어요.
처음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게 유체역학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기간이 8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2회독이랑 3회독 그 들어가는 사이에 8일 동안 손으로 해설을 써봤어요. 이기는치 유체역학만 저는. 그 이유는 이제 나머지 이제 잠시만요. 나머지 그 다른 과목들은 단순 암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산 문제만 한번 이 과정을 짚고 넘어갔어요. 다음 3회 독차일 때는 이때 가장 고비였는데 문제가 진짜 이제 이론이 정립되고 아는 문제가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되게 애매하게 풀려요. 이때 이 내외에 있는 내 그 이론들이 이제 정립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고비였어요. 저는 이때가 가장 고비여서 지금 1회독은 9일, 2회독은 8일, 그리고 이제 2회독, 3회독 그 사이에는 그건 8일이었는데 이때 3회독 때가 10일에서 11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때는 그 1과목, 2과목 유체역학인가요? 이 유체역학만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어 그냥 빠르게 그 1회 독처럼 빠르게 이렇게 넘겨가는 거 해설 한번 다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고요. 모르는 문제만 체크하고요. 그 계산 문제는 다 일일이 다 풀었어요. 계산기로.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3회독 때 또 얘기해 줄 게 있었는데 3회독 때 어, 그 계산 계산 문제 중에서 절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안 풀리는 문제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희 전략 있잖아요. 그 계산 문제보단 그 암기 위주로 가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는 어떤 마인드냐면 계속 아는 문제가 내가 아는 문제가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많아지는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못 풉니다, 유체역학. 저 60점 나왔어요. 나머지는 80점, 80점 나와가지고 70점 후반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체역학은 절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아는 문제, 이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 공략들을 이때 이제 계속 공략했던 거죠. 네,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이제 사회독 때, 사회독은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 시간이 7일이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재밌게 풀었죠. 아는 문제가 많아지고 푸는 속도가 이제 올라가요. 이때 이제 암기 문제는 계속 똑같이 그 1과목 뭐 나머지 유체역학 말고 솔직히 이제 3번 정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그때 틀린 것들 있잖아요. 못 푼 문제들. 그거를 공략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회독 때부터 완벽하게 아는 문제는 절대 이제 내 기억 내가 이거 봤는데 무조건 생각나.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저는 안 풀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방식을 하지 말 이런 방식을 하는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는 약간 내 자신을 좀 믿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막 내가 괜히 이걸 한번 더 푼다 해서 이거를 시험 때 또 못 푸는 게 아니라 풀 수 있거든요.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간을 계속 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문제 이렇게 제껴 놓으니까 못 푸는 문제들만 남잖아요. 그것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7일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5회독 때는 이제 완전 틀린 문제만 반복했어요. 5회독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모르는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 수 있게 들어가서 모르는 문제 이렇게 풀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외독 때는 틀린 문제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5일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5일 걸리고 바로 이제 시험 하루 전에는 휴식을 했어요. 이때는 약간 내 자신을 좀 믿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약간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금요일이어서
하루 종일 쉬고 이제 당일날 아침 되니까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 왜 공부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급해 옵니다. 이제 What?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때는 막 긴장돼가지고 막 바득바득 막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해놨는데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분류해놨잖아요. 틀린 문제들 분류해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답만 외우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시험 직전까지, 전 11시 시험이었거든요. 시험 직전까지 답만 외우는 거예요. 뭐 이제 완전히 모르는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거는 못 풀어. 나도 이제 절대 못 풀어. 유치학 같은 거 절대 못 풀어요. 그거 때문에 시간 소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만 외웠어요. 그 답을 계속 넘겨가면서 외우고 이거를 이 포스트잇을 만약에 계속 봤잖아요. 그럼 기억이 남아요, 답이. 그거를 떼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요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 앨범 만들어서 빨리, 진짜 빨리 사진 계속 찍어가지고 모르는 문제 그거 찍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직전까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핸드폰 내기까지. 가 이제 저의 전략이었고 이번에 이제 26년도 1회차 필기 소방 설비기사 기계 78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할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 그 자격증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필기 부분에서만 얘기한 건데 사실 실기도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기는 조금 더 많이 쓰고 손으로 많이 쓰고 그런 노력을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차이밖에 없고 제가 이번에 따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저는 이번에 도전이었거든요. 전기기사랑 소방설비 전기를 딸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딸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퇴사를 하면서 공부하는 건 정말 못 따면 안 되거든요. 그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학원도 다녀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일 하면서 따시는 분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해서 이제 퇴사를 한 건데 하여튼 요번에 필기 합격해서 일하면서 필기 합격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이제 목표인데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